34페이지 4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핵산은 핵이나 세포질에 존재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이제 물질 1번 맞는 이야기 듣고 단백질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제 대부분의 생명 활동에 이제 관여하는 물질, 뭐 항체, 호르몬, 그리고 효소 이런 등의 물질들을 만드는 이제 구성 성분. 중성지방은 에너지의 저장 물질이다. 그쵸? 이제 중성지방 같은 이제 물질은 탄수화물보다 이제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물질로 이용이 되고 4번 물은 기화율과 비율이 높아 체온의 유지에 도움을 준다. 그쵸? 물 분자 사이에는 이제 화학에서 말하는 이제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결합 안에 열을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도 크고 그래서 기화율도 커. 5번 다당류에는 셀룰로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콜레스테롤은 이제 지질에 해당하는 거죠. 지질.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녹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당류가 되는 거고 뭐 하는 김에 정리합시다. 이제 이당류 같은 경우는 설탕, 이제 젖당 그리고 젖과가 아니라 젖당 그리고 이제 엿당 등이 있고 또 이제 단당류에는 이제 포도당 그리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그리고 이제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번에는 이제 5번이 설명이 이제 틀린 내용이죠. 35에 7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사람의 성 호르몬의 주성분은 이제 지질 중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의 주성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또한 폴리펩타이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몸을 구성하거나 그쵸?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물질 중 물, 단지, 무핵탄,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중에 두 번째로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처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쵸? 단백질은 우리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되는데 아미노산의 이제 구조를 나타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요 아래 자리에 따라서 22여 종의 아미노산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가 이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를 이제 형성을 할 때 여기에서 OH하고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탈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CO랑 여기서 NH가 결합을 해. 그래서 이 결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결합되면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됐다 맞고요. 단위체의 종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얘기고 1번만 틀린 내용이 돼요. 35에 10번 가나다 탄수화물 지질 핵산 중에 하나다. RNA나 DNA를 우리가 유전물질 핵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중성지방은 지질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녹말은 이제 탄수화물 인상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나 RNA 같은 핵산의 단위체가 되는 거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나에서의 이제 중성지방 안에는 지질 안에는 이제 중성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성분도 있고, 그리고 되게 녹말은 동물 세포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포도당을 식물들 같은 경우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지만 동물들은 포도당을 녹말이 아니라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글루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다시 그 포도당을 에너지 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가나다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각각의 이제 구성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하면 RNA CHON에 인산까지 들어있으니까 P가 있는 거고, 지질은 CHO, 이제 탄수화물도 CHO,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N에 이제 황, S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헥사는 인이 있는 반면 단백질은 황이 갖고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페이지 3, 4번. 세포 분해법을 이용하여 어떤 동물의 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인데, 침전물 A, 가장 이제 무거운 물질, 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두 번째 무거운 물질,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 리보솜. 이제 이러한 이제 순서가 될 거예요. 침전물 A, B, C에 있는 세포 소기량을 각각 썼고요.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원심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 원심력 같은 경우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회전과 속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무거운 질량이 이제 크다, 무겁다, 질량이 클수록 그만큼 원심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더 큰 힘에 의해서 더 빨리 얘네가 바깥쪽으로 쏠려 나가면서 먼저 이제 분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술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데 가장 무거운 물질이 먼저 분리되기 때문에 핵이 먼저 분리된다. 이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4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침전물 중 A, B, C 중 DNA 함량이 가장 많은 물질을 물어봤는데 역시 DNA 함량은 핵이 가장 많죠. 그래서 A이다. 맞고요. 미토콘드리아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엽록체에도 자체 DNA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니은 A의 상층에게는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다. 그쵸? 침전물이 핵이니까 그 위에 아직 걸러지지 않았던 미토콘드리아하고 리보솜이 상층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고, 침전물 A, B, C 중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즉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41페이지 2번. 표현의 현미경 A, B, C 해상력과 각 현미경의 집신벌레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다. A, B, C는 각각 광학 현미경, 투과전자, 주사전자. 지금 이제 A가 이제 광학 현미경 해상력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해상력이 가장 높고, 그리고 얘는 이제 단층 촬영, 스포네, 투과전자. C는 스캐닝, 겉의 모습, 입체적인 구조, 주사전자. A는 주사전자 현미경이다. 주사전자 현미경은 C가 되는 거고요. B는 시료의 표면에 금속으로 코팅 후 전자선을 주사하여 표면에 입체 영상은 스캐닝, 주사. C. 짐신벌레 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현미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 그래야지만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A. A는 B보다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점을 구별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해상력이라고 해요. 해상력. 그러면 해상력은 B가 더 크죠.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집신벌레를 관찰하는 거는 그쵸, 가시광선 현미경 A가 C보다 더 적합하고요. 해상력이 이제 작은 투과나 주사 같은 경우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전자선이 부딪혀 가지고 산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 등을 관찰할 수 있지만 B하고 C는 고정된 상태의 세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41번 세포 연구하는 방법 가나다에 대한 설명인데 가는 가시광선이나 전자선을 이용하여 세포의 확대를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현미경법. 세포 내 방사성통이 원소에서 방출된 방사선을 추적한다. 이거는 자기방사법. 세포 파쇄 후 원심 분리기에 넣어 회전 속도와 회전 시간을 달리하면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한다. 이건 세포 분해법.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기 방사법 같은 경우는 세포 내 물질의 이동의 경로나 이 물질들이 어떤 순서대로 합성이 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다 방법을 이용해 특정 세포의 소기관을 분리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가장 무거운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등으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50페이지 1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가 이제 세균, 원핵, 그리고 나가 세포벽과 액포가 있는 걸 봐서는 얘가 이제 진핵 식물세포. 가는 원핵세포이고 나는 진핵세포이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가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막성 소기관인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나 수포체 이제 등이 막으로 둘러싸인 상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번 나는 셀룰로스를 포함하는 세포벽을 가진다. 그쵸?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를 포함한 세포벽을 갖는 거고 이제 원핵 즉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을 갖긴 하는데 얘는 이제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벽을 갖는 거고 가와 나는 모두 세포막과 리보솜이 있다라고 했어. 원핵이 됐던 진핵이 됐던 모든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또한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5번 가의 유전 물질은 선형 DNA이고 나의 유전 물질은 원형 DNA라고 했는데 원핵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이 원형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라고 이제 하는데 원형 DNA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진핵 같은 경우가 이제 이중 나선 선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 51페이지 7, 8번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A는 핵, 동물 식물 다 갖고 있죠. B는 중심체, 동물만 갖고 있어요. C는 세포업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동물 식물 다 있고 그 다음에 D가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 리보솜은 중심체와 더불어서 비막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E는 리보솜도 보이지만 얘는 거침면 속보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F는 미세 소관을 구성하는 골지체. G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것의 기호를 쓰고 나지요. 그리고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것의 기호를 쓰고 가나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벽이나 액포 그리고 이제 엽록체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림상에서 얘 액포 그리고 얘 세포벽 그리고 이제 엽록체 그래서 나가 식물세포가 된다. 반대로 동물세포만 갖고 있는 거는 중심체. 8번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A는 핵이고요. 핵 속에
인이라는 구조가 있고 인이 rRNA, 즉 리보솜 RNA를 합성하고요. 그래서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rRNA나 단백질을 리보솜의 단위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B 중심체, F 골지체 모두 막구조로 되어 있다. 중심체는 비막구조, 골지체는 단일막구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중막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3번 C 미토콘드리아와 G 엽록체 모두 동화와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E가 거친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여기는 이제 단백질 가공도 일어나고 운반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자와 같은 이제 분비샘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라는 거. G는 엽록체, 광합성이 활발한 세포에서 발달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 옳지 않은 게 2번. 51페이지의 9번. A 중심체. 중심체는 세포 분열 때 이제 방추사가 이제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고, B는 세포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온 골지체.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과 지질을 이제 가공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포의 다른 곳으로 이제 가공한 물질을 수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포 밖으로 이제 분비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 C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는 동물이나 식물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소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잘 봐야 될 텐데, D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매끈면 소포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매끈면 소포체. 그 다음에 E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핵. 그러면 1번부터 갑시다. A 중심체는 독성 물질 해독과 칼슘 이온 저장에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독성 물질 해독하고 칼슘 이온 저장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매끈면 소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아니라 D 매끈면 소포체는 이라고 하지만 맞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A는 중심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심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의 이동에 관여하는 방추사가 형성되는 곳. 2번 B는 물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그치요? 골지체는 이제 단백질이나 지질을 가공하고 세포의 다른 곳으로 이제 수송을 한다고. 3번 C 미토콘드리아. 그쵸? 동물, 식물 모두 호흡하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존재해야 되고요. 4번 매끈면 소포체. 그쵸?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거친면 소포체, 붙어 있지 않으면 매끈면 소포체. 핵 2번. 이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그쵸? 핵 속에는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NA가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생물의 이제 형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하지만 DNA가 직접 핵 속을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뒤에서 배울 거야. 52에 11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각각 골지체, 리보솜, 리소솜 분비 손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제 A부터 갑시다. A는 지금 거친면 스포츠에 붙어 있는 리보솜, 그리고 C가 골지체.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D는 모양이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B가 리소솜이 되는 거고, 그리고 D가 분비 손상이 돼. 리소솜이나 분비 손상이나 둘 다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골지체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는 역할은 좀 달라.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합성이 된 다음에
그 석포체를 통해서 이제 골지체로 이동을 해. 근데 이제 골지체도 우리가 석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석포체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리소좀하고 이제 분비소낭은 또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골지체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골지체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고. 그리고 이 가공된 물질이 뭐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제 지질도 가공이 되죠. 그래서 분비 소낭에 이제 포함되어서 세포 밖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D가 되는 거야. 분비 소낭에 포함되어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분비 소낭이 세포막과 이제 융합을 한다고. 세포막과 융합. 그래서 이제 물질이 세포 밖으로 이제 분비가 돼.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건데요. 1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봅시다. A, B, C는 모두 단일막 구조다 라고 했는데 B하고 C는 단일막 구조 맞아. 그런데 A, 리보솜은 비막 구조라는 거야. 막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1번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2번 A, 리보솜에서 핵 속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tRNA가 이 리보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유전 정보를 해독을 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고.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 3번 B 리소좀. 리소좀은 이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이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뭐 세균 같은 것들이 침입을 했을 때 이 백혈 같은 것들이 가수분해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식균 작용할 때, 그때 이제 이 리소좀에서 이제 가수분해 효소가 분비를 하게 돼.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 C 골지체. 골지체는 이제 단백질의 분비에 관여를 해. 그래서 특히 분비샘, 그러니까 내분비샘이나 이제 외분비샘처럼 호르몬이나 이제 효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이 장소에서 특별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 5번 A 리보솜, C 골지체, D 분비소낭. 의로 그러니까 물질 이동 과정은 자기 방사법을 이용하여 추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사성 동위 이제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제 물질을 이용하면 그 물질이 어떤 세포 소기관을 통해서 이동하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이제 일부분에 이제 황을 포함하고 있는데, 황의 그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단백질 구성 원소 중에 황에, 그러면 그 황이 어디 어느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자기 방사법으로 추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세포 소기관에서 어디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 중에 1번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2번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두 세포 소기관인데 간은 엽록체, 나는 미토콘드리아. 간은 동물 세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쵸?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고. 2번 가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나에서는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했는데, 엽록체 가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때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근데 이제 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비 일어날 때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그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용이 옳지 않은 거고요. 3번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와 같은 근육세포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세포에 많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근육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해가지고 소모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4번 가와 나이는 모두 DNA와 리보솜이 존재했는데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세포 공생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엽록체를 우리가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를 호기성 세균이었다라고 봐. 근데 광합성 세균과 호기성 세균이 원핵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핵세포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세포 공생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과거에 독립적으로 살았던 세균들이야. 그러면 독립적으로 살았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리보솜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DNA와 리보솜이 세포 공생설에 의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있다라는 거야. 또한 얘네가 원핵 세포로 들어오면서 단일막 구조가 이중막 구조가 되었다 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가와 나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은 자체 DNA를 갖고 있다, 리보솜이 존재한다, 플러스 둘 다 이중막 구조에 있다. 거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번 바로 물어보네. 가와 나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52, 13번 그림은 백혈구에서 일어나는 리소솜의 형성과 세포 내 소화 과정을 담당한 것이다. B가 리보솜, A는 거침면 세포체, 그리고 이 동그라미 두 개, 얘를 우리가 이제 운반소낭이라고 해. 운반소낭. 이제 리보솜에서 생성된 이제 단백질이 스포츠에서 가공되고 이 운반소낭에 담겨져서 이제 골지체 C로 운반되는 거야. C 골지체. 그 다음에 이제 D가 가수분해소를 갖고 있는 리소좀. A는 거침면 스포츠 맞고요. 니은 B에서 생성된 물질이 운반소낭을 통해 C로 운반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C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C는 골지체.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거는 D, 리소좀. 이거 틀렸고. 리을. D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만 들어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가수 효소. 그럼 단백질을 분해하는 가수 효소 뭐? 펩신? 트립신? 뭐 이런 것들만 들어있다? 아니요. 가수분해 효소. 그러니까 이 리소좀에는 가수분해 효소,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리을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53페이지의 17번 그림은 세포 소기관 A, B, C를 막구조의 유무의 기능에 따라 나타냈는데 일단 리보솜, 리소좀, 골지체 중에 비막구조는 리보솜만. 그래서 이제 C가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 그리고 이제 단일막 구조의 골지체하고 리소즘 중에 세포 외분비, 뭐 내분비샘이나 이제 분비샘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A가 골지체, B가 세포 내 소화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는 리소좀. 1번 A, 즉 골지체.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골지체는 어떤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냐면 그 이제 납작한 이제 모양의 주머니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얘네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1번 틀렸고요. 2번 B는 리소좀은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한다.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거는 골지체죠. 그러니까 골지체는 세포 외 분비를 담당한다는 거야. 세포 외 분비. 그래서 이제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같이 이제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많이 존재를 해. 2번도 틀렸고. 3번 B, 리소좀은 C, 리보솜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리소좀은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형성된 거야.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 세포 안에 들어온 세균과 같은 이물질은 B에 의해 분해된다. 그 리소좀은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포 내, 세포 안으로 들어온 이제 세균과 같은 이물질을 분해하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맞고 5번 C 리보솜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의 표면에 모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친면 소포체에만 리보솜이 붙어 있고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질 않지요. 그래서 답은 4번